우리가 트랜지스터를 바이어스를 잡기 위해서 커런 소스를 많이 씁니다. 커런 소스는 골든 레퍼런스를 만들어서 그거를 카피를 해서 다른 블락의 트랜지스터 바이어스 커런트를 잡는 데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두 개의 트랜지스터를 똑같은 두 개의 트랜지스터를 동일하게 그리더라도 레이아웃을 하더라도 얘의 매니팩처링을 하고 나면 두 트랜지스터가 동일한 트랜지스터가 가까이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두 개가 같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거를 미스매치라고 그래요. 이 미스매치로 인해서 이런 간단한 커런 미러, 전류 미러 거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M1과 M2가 동일하고 똑같다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시스테매틱 옵셋을 제거하기 위해서 M1의 VDS1과 M2의 VDS를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M1, M2가 동일화해서 완전히 매칭이 됐다고 가정하면 I1과 I2는 같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매니팩처링을 하면 아무리 레이아웃을 잘했다 하더라도 I1과 I2는 같지 않습니다. 이유는 M1과 M2의 미스매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미스매치를 한번 간단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펑션, 여기는 전류죠? 어떤 펑션이 XYG라는 이러한 랜덤 베리어블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미스매치는 랜덤 베리어블입니다. 자, 그러면 X가 델타 X만큼 변했을 때 이 전체 어떻게 기혈하면 X가 변했을 때 F가 얼마나 변하냐에 변화량에다가 X의 변화율에다가 X의 변화량을 곱하면 되죠. 마찬가지로 Y도 마찬가지고 G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게 토탈 변화량이에요. 각각의 랜덤 베리어블이 미스매치를 변화해서 그 하나의 결과치에 기여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트랜지스터를 스퀘어로라고 가정하면 트랜지스터의 전류를 대략 이렇게 VGS에 따라서 스퀘어로 변하는 스퀘어로 이퀘이션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전류 미스매치죠. 델타 I예요. I1과 I2는 같아야 되는데 랜덤 미스매치 때문에 다르다. 이 다른 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간단하게 보죠. 우리 스퀘어로라고 가정하면 이 델타 I 즉 두 개의 커런트 미스매치는 변수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커런트 팩터, 여기 베타는 모빌리티 타임스 COX 타임스 W 오브 L입니다. 커런트 팩터예요. 이 커런트 팩터의 미스매치, 그죠? 예, 프로세스 미스매치, 그 다음에 패턴의 미스매치, 그 다음에 VGS 미스매치, VTH 미스매치죠. 변수를 하나를, 변수 세 개 중에서 하나를 변수로 보고 나머지는 상수로 보면 이 델타 F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건 상수 놓고 VGS만 변수로 오면 이렇게 자 2니까 VGS 미분하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델타 VGS VTH를 변수로 보고 나머지는 다 상수로 보면 VTH 미분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VTH 이거죠. 자, 그런데 커런 미러를 보면 여기 VGS는 같습니다. 그죠? 즉 델타 VGS는 0이에요. 그래서 커런을 보면 전류의 에러를 보면 미스매치로 인한 에러를 보면 델타 E를 보면 우리가 요거는 제로니까 요거 남고 요거 남고 자, 그런데 보시면 여기에 요거는 여기 베타 커런 팩터 곱해주고 베타 나눠주면 같지요. 요거는 대략 뭔가요? ID 커런트예요. 즉 드레인 커런트란 말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즉 상대적인 커런 팩터의 미스매치 에다가 이 바이어스 커런트 곱하고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캔슬 아웃 되죠? 요거는 뭐예요? 트랜지스터의 GMA예요. GMA 곱하기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표현하면 얘를 미스매치를 대략 이렇게 요식에 의하면 요거는 게이트 쪽에 놓을 수 있죠. 게이트에 스레스홀 미스매치를 갖다 놓으면
그 다음에 여기에 스몰 시간, 미스매치는 스몰 시간이니까 GM을 곱하면 요거의 미스매치 성분이 돼요. 그게 이겁니다. 그죠? GM 타임스 델타 VTH예요. 그 다음에 커런 팩터의 미스매치로 인해서 ID2와 I1은 요만큼의 미스매치 성분이 있습니다. 그죠? 요게 커런 미스매치예요. 자, 얘를 조금 이제 조절해 보면 요 아이디를 요거로 보면 상대적인 전류의 상대적인 미스매치는 그죠? 커런트 팩트의 상대적인 미스매치 성분에다가 스레셜드 미스매치 두 M1MT 스레셜드 미스매치의 GM 오브 ID입니다. 그죠? GM 오브 ID는 뭐예요? 우리가 GM이 로이즈도 컨트롤하고 게인도 컨트롤하고 밴디즈도 컨트롤하는 겁니다. 그래서 GM을 얻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를 투자하냐면 ID 바이어스 커런트를 투자해요. 그래서 얘는 보면 투자한 거에 비해서 나오는 거니까 효율이에요. 그래서 얘를 트랜스 컨덕턴스 이피션시라고 사람들이 부릅니다. 얘를 가지고 채널이 스트롱 인버전 돼 있느냐, 마드리드 인버전 돼 있느냐, 위크 인버전 돼 있느냐 이걸 판단을 합니다. 이 값을 가지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디바이스를 PDK 나오면 캐릭을 해서 조직적으로 설계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GM 오브 아이들을 이용한 디자인 방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레셜드 미스매치하고 커런 팩터 미스매치가 통계적으로 보면 소스가 다르기 때문에 인디펜던트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전문적으로 하면 상관관계가 없다, uncorrelated 데이터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각각이 uncorrelated 되면 예를 들어 V1 파라미터와 V2가 랜덤 베리어블이고 서로 언코릴레이션 됐다 그러면 토탈 베리언스는 각각의 베리언스의 더하기 같습니다. 그죠? 이게 통계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마찬가지로 커런트 레러티브 팩터 레러티브 커런트 팩터가 미스매치하고 스레셜 미스매치가 서로 랜덤이기 때문에 분산의 합은 토탈 분산의 합이 됩니다. 그죠? 토탈 분산의 합이 돼. 자, 그러면 분산 스키마 스퀘어니까 이거 상수도 스퀘어해야 되죠. 자, 그래서 보면 전류 미스매치의 상대 전류 미스매치의 시그마 값을 보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그 두 항목 중에서 누가 도미넌트 할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디바이스의 W 오브 L이 50, 위스가 50 마이크로, 랭스가 60 나노짜리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GM 오브 아이디를 이제 GM 오브 아이디 대략 5는 스트롱 인버전이고 10, 15, 20 이렇게 있으면 이건 위크 인버전 쪽입니다. 그죠? 이거는 스트롱 인버전이고요. 자,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 스레셜드 미스매치의 플러스 디펜던트 값이 3.5 미리볼트 타임스 마이크로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죠? 단위가 이거예요. 그 다음에 상대적인 전류 팩터의 미스매치가 팩턴 이거를 1% 이건 대략 1%에서 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마이크로 미터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자, 얘를 가지고 한번 요거를 시그마 1이라고 그러고 이거 시그마 2라고 표현하죠. 시그마 1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마 1을 보겠습니다. 즉 스레셜드 미스매치인 거죠. 요거 GMY니까 10이지요. 시먼스고 그 다음에 이게 전류는 암페어지요. 단위가 그죠? GM의 단위는 시먼스예요. 그 다음에 이게 3.5 미리볼트 마이크로인데 여기가 마이크로니까 스퀘어루트 빠지나 마이크로가 나오죠. 캔슬 아웃돼서 대입하면 이게 2.2%입니다. 그죠? 2.2%예요. 그 다음에 relative current factor의 미스매치를 보면 이게 1%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1% 곱하기 마이크로미터인데 여기도 마이크로미터에 캔슬 아웃되니까 이렇게 오면 0.58%예요. 그럼 토탈 두 개 팩터에 의한 전류 미스매치의 시그마를 보면 여기 0.5, 2.1%잖아요. 그죠? 그 2.1% 중에서 2.2%가 누가게요? 스레셜드 미스매치 지각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다미넌트 미스매치 성분은 스레셜드 미스매치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보통 설계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디바이스 캐릭을 해서 설계합니다. 각자가 익숙한 방법으로 설계하는데, 예, 어떤 분들은 GM 오브 ID를 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GM 오브 ID는 채널의 인버전 정도를 표현하는 수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즉, GM 오브 ID는 작은 거는 효율이 적은 거죠. 스트롱 인버전이에요. GM의 절대값은 크지만 전류 투자한 거에 비해서 GM의 효율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요렇게 하면 이크윈 버전 쪽으로 가는데, 이크윈 버전 쪽은 GM의 절대값은 작습니다. 그렇지만 투자한 전류에 비해서 GM이 나오는 효율은 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시그널 스윙을 할 때 트랜지스터는 항상 앰플을 설계할 때 이게 VDS가 세츄레이션 영역에 와야 돼요. 그죠? VDS 세츄레이션 영역에 와야 된다. 다시 말하면 그림을 그리면 여기에 VDS고 ID면 게이트 전압에 따라서 여기에 바이어스를 걸어야 된다고. 여기다 걸으면 안 돼요. 여기 리니어 영역인데요. 세츄레이션 영역에 걸어야 됩니다. VDS가 작으면 주어진 서플라이 볼테이지에서 스윙할 수 있는 룸을 크게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대략 보면 이 VGS-VTH를 우리가 게이트 오브 드라이브 볼테이지로 표현하고, 스트롱 인버전일 때는 얘는 대략 2 스트롱 인버전 GM을 보면 대략 어떻게 되면 2ID에 VG-VTH예요. 그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VGS-VTH를 이제 대략 V 스타로 놓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GM 오브 ID에 따라서 대략 VDS 세츄레이션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에스티메이션 할 수 있습니다. 그 값이 이거예요. GM 오브 ID 20일 때는 대략 100mV고, 15일 때는 133, 그 다음에 10일 때는 200mV, 5일 때는 400mV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설계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단기강좌의 극히 일부 내용을 여러분과 공유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